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고 개인의 큰 폭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물량이 마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매도하면 50억 기준 양도세에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물량이 오늘은 좀 덜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크게 나오는 모습. 주식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50억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이 2조 3천억, 코스닥도 4,800억의 매도가 나왔고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가져갔습니다. 프로그램으로만 오늘 비차익으로 1조 2천억의 매수가 유입됐다. 최근 들어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거 비차익이란 얘기는 선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기계적인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엄청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죠. 외인들은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 이익이 나오고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 평가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되게 좋은 환경. 문제는 이 환경이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거냐.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환율이 하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환차익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산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최근에 매수한 것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올해 두 번 남았는데 월요일부터 개인들이 다시 살 겁니다. 그럼 조금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말 연초 요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주식이 올랐다는 거 이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오늘 1조 2천억 엄청납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기관도 3,300억의 매수를 보였고요. 하이닉스 좀 경고 요일날 풀릴 것 같은데 7,700원.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약 2조 원의 외국인 매수가 있었다. 이거 보시면은 증권사별로 나오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026년 목표가를 보면 최저가 78만 원, 그리고 91만 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내년에도 반도체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뭐 단지 이제 수급이 안쪽으로 쏠리면은 다른 섹터들 오늘 보니까 다른 섹터들은 뭐 마이너스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알테오젠, 뭐 기술 수출은 아니지만 옵션 계약이라는 이런 호재가 나왔습니다. 옵션 계약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테스트 해보고 비용을 조금 내고 테스트 해보고 좋으면 내가 기술 수출 뭐 기술 이전 할게 이걸 할게 기술 인을 할게라는 계약인데 아무튼 뭐 도금을 좀 내보고 이 결과가 좋으면 확인하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알테오젠은 봤지 수익 뭐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력에서도 우위에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거를 가져와서 테스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섣불리 기술 인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옵션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디냐? 지금 시건가에서 이거 찾기가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2026년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옵션 계약이 신규 파트너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추기하고 있는 이제 후기 단계 마지막 사인만 남은 단계의 라이센스 계약과는 별개다라고 분명히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율하고 있고 요게 인제 연말에 안 나온다라면 1월 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증권가의 추측이 많은데 이번에 옵션 계약을 한 회사가 사노피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노피의 디비전트가 연 매출이 20조 엄청나죠. 히트루다가 한 40조 되니까 한 절반 정도 되긴 하는데 여기 특허 만료가 2030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테오젠으로 SG 제형을 변경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면 2043년까지 약 1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14년 동안 매출이 20조면 돈이 얼마입니까? 260조인데.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9년대에 그 실내버 여기 보시면 글로벌 10대 계약서라고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안 밝혔잖아요. 약간 산호피가 하는 방식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때도 산호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계약이 되면서 독점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뭐 머크 쪽에서도 처음 계약하고 바로 독점 계약으로 하면서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노피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을 또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하고 계약할 수 있는 로열티까지 지불해 가면서 계약할 수 있는 거는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요 정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뭐 로열티 주고 뭐 경상료 내고 그러면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5조 원대 매출 5조에서 10조 이상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뭐 여러 블로그라든가 뭐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라든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좀 정확하게 좀 잘 써놓은 것 같아서 이공계라는 분인데 이분의 블로그에서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옵션 계약의 상대방이 이번에 사노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인만 남은 상대방은 BMS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이중항체 부분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BMS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노피는 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벌써 계약을 했고 이게 이제 본계약이라든가 추가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이제 당장 기술 수출이 누구랑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BMS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 증권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옵션 상대방이 뭐 BMS다, 누구는 이제 이거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이 두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BMS가 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할 수 있는 곧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냐 이렇게 보시면 BMS가 옛날에 이제 옵디보가 이제 키트루다하고 싸움 붙었다가 완전히 져가지고 조금 이제 낙후된 그런 제약품인데 요게 이제 새롭게 BMS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항체에 많이 쓰이고 있는 PDL1 옛날엔 PD1인데 PDL1으로 쓰는 차세대 주자 BNT327 요거를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를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로슈가 벌써 할로자임하고 계약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BMS가 할 수 있는 데는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BMS가 곧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좀 주주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뭐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이틀 남았는데 연말에 나와봐야 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또 실망이 커니까 내년에 초에 나오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12월 달에 한번 나온 계약이 있긴 한데, 그죠? 산도주도 그렇고, 여기 산노피로 추정되는 계약도 12월 달에 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냥 좀 이렇게 내려놓고, 내년 정도는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좀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박순재 대표님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시고, 전태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태현 사장이 뭐 핵심 경영을 책임지고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도 잘 추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이사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태현 부사장님의 그 경력을 보면 미국 특허 변호사예요. 요즘에 특허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얘기죠, 특허 쪽에.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특허 문제로 흔들릴 때 그때보다 선두에 나서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태현 대표이사죠, 이제 사장님이 특허 문제에서는 좀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 문제도 잘 해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물량이 거의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들 양도세 물량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거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만 어제 끝난 줄 알았는데 1,400억이 나왔어요. 거의 1,500억의 개인 물량이 쏟아졌고, 요거를 사이좋게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됐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테오젠의 연말 연초 좀 상당히 기대감도 좀 있고, 수급적으로도 후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대 양봉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ABL 바이오도 뭐 내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고요.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연말 연초에 강한 특징이 있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 나올 수 있고, 미국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좀 획기적으로 인하하려는 정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수급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로 자금이 워낙 쏠려요. 완전히 쏠려버립니다. 지금 다른 쪽은 가지 않아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투자 경고 풀리면은 이제 신용되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되고 그쪽으로 또 자금이 많이 몰릴 거거든요. 이래저래 작은 블랙홀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내년에도 좋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좀 중심으로 내년에, 왜냐하면 소부장들이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반도체, 뭐 중장기적으로 원전까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장도 나쁘지 않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활성화 시작될 거고, 내년 6월까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미국도 11월까지 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가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체크해 가면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